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등기법에서 1장 얘기가 들어갔고요. 2장 등기법 문제 교재, 오늘은, 자, 17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78페이지 2장의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요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1번서부터 문제 몇 개 접근했던 거로 끝난 것 같은데, 자, 먼저, 그거 이어지는 주제니까는 그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번서부터 이제 문제에서 쟁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2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셔야 될 얘기가 시작 들어가는 게 요거 먼저 정리. 자, 등기법에 권한자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법에 이제 권한자를 갖다가 지금 정리하셔야 되는데, 권한자 이제 문제가 날 경우는, 자, 첫 번째 관할 등기소의 지정, 이제 법률용어로 관할 지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날 겁니다. 관할 지정. 관할 지정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의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등기소 관할구에 존재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등기할 목적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 걸쳐 있는 그 관할 등기소 중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 처리해 줄 것인가를 정해 주는 걸 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등기할 목적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은 토지는 절대 한 필지 토지가 두 개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서 토지가 존재한다. 절대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 땅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땅에 걸쳐서 집 한 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것은 건물의 경우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할 지정은 누가 정해주느냐 하면은 상급법원장이 정해줍니다. 상급법원장. 그러면 권한자 첫 번째 정리할 거, 하나의 등기할 목적 건축물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 있을 때 관할구역 정해주는 걸 지정이라는데, 지정 누가 해주는? 상급법원장. 첫 번째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정해 주셔야 되느냐? 등기사무 위임이라는 거. 등기사무 위임. 등기사무 위임이라는 것은, 자, 어떨 때 생기는 거냐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할 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넘겨주는 행위를 위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대법원장. 권한자 두 번째 정리할 거. 세 번째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등기관이 아니라 등기관으로 등기 업무하라고 지정을 받아야 등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기관 지정 누가 해주느냐 하면 대법원장이 안 해줍니다. 지방 법원장이 등기관 지정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하나 4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등기소에 등기 사무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등기 사무 처리할 수 있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기 업무 처리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수습하라고 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지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법원장. 자, 2장에서 이 권한자는 딱 4개니까 이 4개를 지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상급법원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대법원장, 요걸 갖다가 권한자를 구별해서 출제하니까 요 권한자를 갖다 꼭 정리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정리하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정리할 게 이제 어느 쪽을 이제 보셔야 되나. 2장의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자, 요겁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갖다가 어떻게 두느냐. 요 하나의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까지 나갔을 겁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은 일반 등기 기록이 있고요. 자, 구분 건물에 관한 1등기 기록이 있다. 이게 다르죠. 일반 1등기 기록은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은 이렇게 용어가 구분되죠. 표제부라는 거, 갑구라는 거, 을구라는 거. 그런데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등기 기록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돼 있죠.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은, 자, 표제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제부가 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래갖고 일반 1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한 개 양식밖에 없는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하나,
두 개의 표제부가 있다. 그러면 이 표제부의 이름을 일동건물 표제부, 이 표제부를 전유부분 표제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 일반 등기기록과 구분건물 등기기록을 구별해서 지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뭐까지 봤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179페이지 3번 문제, 4번 문제 이제 지난 시간에 접근했던 거. 5번까지 접근했던 게 지금 요거 구분하는 문제 접근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하는 걸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자 이제 오늘 이제부터 나가는 얘기가 그 이어서 계속 나가니까 181페이지 봐주십시오. 181페이지 이제 6번서부터 이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났습니다. 1.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각 토지 각 건물의 소재와 지번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하는 거죠. 뭐 등기기록 표제부는 일반 등기기록 표제부, 구분건물 등기기록 표제부 그걸 묻질 않습니다. 그거를 갖다 구별하지 아니하고 표제부의 일반 등기기록상 묻는 것입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등기할 목적인 물건을 표시하죠. 등기할 목적이 물건이라면은 토지가 등기할 목적인 물건이라면 표제부에 등기할 목적인 물건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할 목적이 건축물이라면은 건축물의 소재, 대지,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등기하는 데가 표제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등기부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축물의 소재, 대지,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을 법률용어로 6글자로 표시할 때 부동산의 표시다 이렇게 부르죠. 부동산의 표시와 그거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 번호란에는 그 부동산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고 그걸 등기한 순서를 표시 번호란에 기록한다. 5. 3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 소유권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용어 고쳐주시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용어를 고쳐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3번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등기법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1차 과목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우죠. 거기에 법조문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게 있습니다. 분리처분 금지라는 게 있는데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X,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처분이 안 된다는 건데 전유 부분과 무엇이 분리처분이 금지되냐면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처분이 금지되겠죠. 이 두 개의 법률 용어를 좀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보시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이것을 갖다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처분하지 못한다면 함께 항상 처분이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용어를 쓰겠죠. 일체성. 전유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 재산권이 있고 공용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 재산권이 있으면 별개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의 재산권을 따로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재산권처럼 처분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법률 용어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처분하지 못한다를 갖다가 다른 용어로 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6번에 3번 지문에서 지금 3번이 아니라 2번 3번 지문에서 표시하는 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지금 요거를 갖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요까지 출제를 했죠. 이건 민법에서 출제 주제이기 때문에 민법 얘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기법 얘기 아니에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해서는 여기에는 분리처분하는 규약,
분리 규약이라는 걸 절대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분리하는 약정을 절대 못하니까 이것을 갖다 무슨 일체성이나 절대적 일체성 이렇게도 용어를 사용하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는 약정을 규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분리하는 규약을 한 때는 분리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분리하는 규약을 한 때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상대적 일체성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법 시험에서 기초학문에서 시험 물을 때는 요거를 갖다 또 꼭 물을 겁니다. 분리하는 규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데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규약을 절대 할 수가 없으나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는 규약을 할 수 있다는 거. 분리 규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데가 공용 부분인지 대지 사용권 부분인지를 꼭 변별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민법 시험을 보시려면. 자, 그 다음에 4번.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표시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틀린 이유는, 자, 보죠. 여기요. 지금 여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요 표제부하고 요 표제부의 지금 기록 사항이요. 요거는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표제부를 갖다 일동 건물 표제부, 요 표제부를 전유 부분 표제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은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 일반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전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갑니다.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전유 부분 표제부의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죠. 자, 이제 갑니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상단에 요걸 등기하죠. 일동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자, 일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등기하는 게 무엇을 등기하느냐 하면 요거는 자,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자, 분양 들어가는 호수,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하단에 등기하는 거 대지권 표시.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 네 가지 보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동 건물 표제부의 상단에는 일동 건물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일동 건물 소유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땅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동 건물의 백유로, 호수에 대한 건물 표시를 갖다가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분양받아 들어가는 호수 소유자별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표시해 주는 걸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 가지는 영원한 시험 문제니까 요거는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런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사항이고, 자, 그러면 4번에서 보시면은 자, 구분한 건물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표시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는, 자, 보십시오. 대지권의 표시, 4번에 틀린 이유. 대지권의 표시는 지금 여기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4번 질문에 틀린 이유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대지권의 표시는 자, 요 표제부의 이름을 무슨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는 표제부의 이름은 일동 건물 표제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4번이 틀린 이유는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요 표제부의 이름을 무슨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예, 자,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 한 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든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한 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든다?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둔다. 일동 건물은 표제부만, 전유 부분마다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 7번 가볼게요. 구분 건물 등기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구분 건물이 속하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둔다. 5. 2.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1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용어는 좀 수정해 주세요.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렇게 수정하셔야죠. 그다음에 3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는 표제부만 둔다. X 3번 틀린 거. 3번 왜 틀렸느냐? 자, 이제 요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에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지금 여기 얘기합니다. 공용 부분에는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용 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르치는 데가 지금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그럼 좀 전에 법률 용어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공용 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등기할 때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를 할 때는 자, 뭐를 두느냐면 표제부를 두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갑구를 두고 을구를 둡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 규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면은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따라서 등기가 가능하면은 규약에 의해서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으로 약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를 등기하는 갑구을구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표제부에 건물 표시를 갖다가 등기하고 요 건물은 자 규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으로 약정한 부분이라는 뜻을 갖다가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갖다가 등기한다는 건 이 건축물은 거래가 안 되는 건축물로 규약을 같이 사용하는 건축물로 약정을 했다는 뜻을 갖다가 등기하는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등기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표제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규약에서 같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재산권 거래를 등기하는 권리를 등기하는 갑구을구의 기록사항을 뭐 한다? 말소하는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요걸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먼저 틀린 거서부터 7번에 보시면 3번 지금 보세요. 뭐 그냥 틀렸지 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분 표제부만 둔다? X. 표제부만 두는 게 아니라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3번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 어디에다 등기하는지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갑구 을구에다 등기 기록을 안 하고 어디에다 한다? 표제부에다가 그 기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되는 건축물이니까 갑구을구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뭐 하는 표시를 한다? 말소하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 독립적으로 또 재작년에 26회 시험 문제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규약이라는 걸 이제 했으면 공용부분이라는 것을 약정했으면 규약을 갖다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이라는 걸 폐지를 하면은 이제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유 부분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바뀌면은 갑구을구의 권리 말소해 놨던 것을 갖다 부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다 부활시킬 때 소유권 보존 등기로 권리를 부활시키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부활시키는지. 규약상 공용 부분 뜻 등기했을 땐 갑골구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규약을 폐지해버리면 이제 비로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되면 말소해놓은 권리 표시를 갖다 부활시킬 때 보존 등기로 부활시키는지 이전 등기로 부활시키는지를 26회 재작년 시험 문제 독립적으로 출제했습니다. 요거 꼭 기억. 소유권 보존 등기로 부활시키지 말소해놓은 것을 갖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부활시키지 아니한다는 거. 요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결론 설명 구구절절 길었지만 결론만 지금서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가능. 등기 가능하면 표제부 갑골구 전산기록 다 있다. 그 전산기록에서 규약에 의해서 이거 공용 부분으로 거래 안 되는 건축물이야라는 뜻은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 그럼 이제 규약을 걸어놨으니까는 권리, 재산권이 거래가 안 되면 갑골구의 재산권에 관한 거래 내용은 말소하는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 열어서 일정한 정족수를 충족해서 그 규약을 폐지해버리면은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소해놓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활시킬 때 규약을 폐지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로 권리를 부활시킨다. 말소해놓은 걸 소유권 이전 등기로 부활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로 부활한다.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의 필요한 시험 얘기들이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3번 질문 이제 해결했고 3번 X예요. 정답은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건데 X 하셔야 돼요. 3번. 자, 그다음에 4번.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다. 4번도 X. 정답 2개예요. 4번도 정답.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5번 먼저 시면 읽고 맞는 것부터.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1등기 용지 사용한다. 맞고. 그러면 4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 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갈게요. 지금 4번 질문이 틀린 이유는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아파트라고 할 경우 자, 신동아 아파트 101동이라고 가정할 때 자, 그럼 신동아 아파트 101동일 때 이 아파트에 지금 보시면 이 신동 아파트 101동의 등기소에서 하나의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 사용한다. 그러면 자, 이 신동 아파트 101동 안에 자, 이제 이렇게 한 층만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한 층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4개 층 4개로 지금 분양을 한다면은 자, 10개 층이 있다면 10개 층이 있다면 10층까지 있다면 40채가 지금 속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등기소에는 아파트 분양되는 이 호수별로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등기소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등기소에 가보면 101동에 지금 층별 4채씩 10층까지 있으면 40채 아파트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전산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두어서 관리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있으면 이 아파트는 자기 거지만 아파트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건축되려면 토지 위에 건축되니까 그 땅 사용권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 사용권을 등기하는 것을 갖다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대지권을 어디에다가 등기하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지권을 등기하는 것은 이 아파트 1등기 기록에다 등기한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쪽에서 지금 정리했잖아요. 노란 거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신동 아파트 101동 표제부에 그 다음에 그 101동 안에 101호 소유자의 땅 사용권 종료 지분은 101호 표제부에 102호 소유자의 땅 사용권 종료 지분은 102호 표제부에 그걸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률 용어 합쳐서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요거는 1동 건물 표제부에 요거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표제부를 전유 부분 표제부에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기록해 주는 걸 갖다 법률 용어로 대지권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은 자, 만약에
이 신동아파트 101동이 역삼동에 29번지 필지 땅 위에 건축이 돼 있다면은 역삼동에 29번지 필지 땅, 이것도 토지 등기 기록이 1등기 기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건축돼 있어도 땅 등기 기록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 여기에다가 자, 이 토지 등기 기록이 있으면 등기소에 가보면 토지 등기 기록에도 전산이 표제부가 갑구가 을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동아파트 101동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이 역삼동 29번지 필지 토지를 신동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땅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역삼동 29번지 필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이 29번지 필지 땅은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고 신동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땅을 사용합니다라는 걸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해줘야 이 토지가 신동아파트 건물을 갖다 철거하기 전까지 나중에 언제 철거할지는 모르겠는데 신동아파트 건물 철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에게 땅이 제공돼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땅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 토지 등기 기록에다 이걸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등기해야 되느냐? 갑구, 을구 여기에다가 이걸 등기해 줍니다. 그걸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권 이라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이라는 법률용어는 뭐냐면 역삼동의 29번지 필지 땅 소유권이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에게 땅이 제공되었습니다라고 적어요. 한글로 진짜 그렇게 적어요. 그럼 그 얘기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신동아파트 역삼동 29번지 필지 소유권이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에게 땅이 제공되었습니다라는 뜻은 갑구에다 적어요. 그럼 만약에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에게 땅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제공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적을 때는 어디에다 적겠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보해서 땅을 사용하니까 을구에다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이라는 뜻은 어디에다 등기하냐? 갑구와 을구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에게 역삼동 29번지 필지 땅이 소유권으로 땅이 제공되었습니다라고 갑구에 이제 적었으면은 이 땅 소유권은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 신동아파트 101동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국가에서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대지권 등기가 있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습니다. 이거 비교하는 게 영원한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자, 정리할게. 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지권 등기는 뭐냐면 신동아파트 101동 아파트 취득하는 사람들의 땅 사용권을 등기하는 것이고 대지권이라는 뜻은 그 땅이 신동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어떤 땅 사용권이 제공됐느냐 토지 등기 기록에 국가에서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시험에서 내느냐? 요거 등기하고 요것도 기록하는 것도 등기고 요거 기록하는 것도 등기입니다. 요 양자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갈게요. 대지권 등기는 자, 첫 번째 이거 시행사에서 뭐가 있어야 등기해 준다? 땅 사용권은 시행사에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 땅 사용권을 등기해 주세요. 신청이 있어야 등기하지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직권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 대지권 등기는 뭐가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첫 번째 구별할 거. 자, 두 번째 구별할 거. 대지권 등기는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에다 등기하는지를 잘 봐주세요. 어디에다가. 표제부.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아파트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 전산 기록을 하는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갑구, 을구.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지금 꼭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신청에 의한 등기냐, 직권에 의한 등기냐, 표제부에 전산 올리는 거냐, 갑구, 을구에 전산을 올리는 거냐, 이 차이점을 갖다 꼭 구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지문이 틀렸는지가 쉽게 읽힐 겁니다. 7번에 4번 지문 볼게요. 구분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대지권 있다는 뜻의 등기. 이거 대지권 있다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법률 용어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등기기록 어디에 갑구와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니까 4번이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8번 구분 건물 등기 틀린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공용부분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A 1번 X다. 자, 왜 X냐? 여기 볼까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네.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하면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공용 부분은 당연히 지금 따라서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분리 처분 금지니까. 그럼 따라서 공용 부분을 갖다가 취득한 것을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냐? 전유 부분 취득한 내용을 갖다 등기하면 전유 부분 취득한 자가 공용 부분은 당연히 취득하도록 민법 집합건물 소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용 부분의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등기하면 공용 부분은 자동 취득한다? 전유 부분을 취득한 등기를 하면 당연히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X.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따른다. 이거 또 나왔네. 이거 계속 반복돼. 전유 부분과 무엇은 분리 처분하지 못함?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하지 못함. 5. 3. 구분 건물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요건 5. 4번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2번 4번이 똑같은 용어네.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요. 다 지금 8번은 등기법 문제라기보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의 법조문 문제 지문들이었습니다. 등기법과는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요. 민법 시험에서는 필요한 얘기. 자, 그 다음에 9번 집합건물 등기 틀린 거. 1.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어디 있나? 여기 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은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기록에 등기해야 된다. 어디에다 등기하는가 더 중요해요. 갑굴구가 아니라 어디에요? 표제부에. 자, 5. 2.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일용지를 사용한다. 5. 3.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가 없다. A. X. 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치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분 건물이 되려면은 독립성이라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인 구분 소유 의사라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럼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은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독립성을 갖춰서도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4개로 1층을 나누는 행위를 구분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분해 놓은 이 공간을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주택법에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구별하지 않습니까? 연립주택 구별하고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구별하고 그럼 공동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아파트냐 그 구별하는 게 뭐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일단 다 독립성이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그 독립성 있는 공간을 독립적으로 하나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으면은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독립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 독립성 있는 공간을 하나로 소유하려는 의사를 구분 소유 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은 다가구 주택인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인 구분 소유 의사라는 걸 꼭 필요로 한다는 거. 그러면 그 3번 지문이 지금 기출문제 지문인데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있다라고 고치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대지권 등기 외에는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하였으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다는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해. 이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한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은 누가 등기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됐고요. 10번. 또 중개사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자, 1번.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건물 번호 1층에 몇 호, 1층에 101호, 1층에 102호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나오잖아요. 여기 있다.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등기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 자, 이건 또 왜 중요하냐고요? 자, 볼게요. 자, 소재 지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다. 구분한 건물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 둔 다음에 한동 건물 표제부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값구 얼굴을 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1동 건물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이라는 걸 반드시 등기하는데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103호 표제부, 104호 표제부를 전유 부분 표제부라고 하죠. 그러면 전유 부분 표제부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할 때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할 때는 절대 소재 지번이라는 것을 갖다가 절대 전산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요거와 요걸 또 구별하는 문제를 냅니다. 자, 만약에 1동 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번 기록하면 각 분양 들어간 층별 호수별로 1층에 101호에 1층에 102호에 1층에 103호에 2층에 201호에 2층에 202호에 각 표제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양 들어가는 내 아파트 내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제부에는 절대 소재 지번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등기사항 증명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505호 소유자라면 신동아파트 101동의 505호 소유자라면 505호 표제부에는 절대 소재 지번이 안 나와요. 어디에 소재 지번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내 아파트에는 소재 지번이 절대 거기 기록이 안 돼 있고 내 아파트가 속해 있는 동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한번 유심히 잘 봐주세요. 이게 실무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내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을 거주하는 내 505호에는 절대 소재 지번이 안 나온다. 그럼 내 공동주택 505호가 속해 있는 신동아파트 101동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이 나와도 내 아파트 표제부에는 절대 소재 지번 안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어디인가? 10번에 3번 지문 1동 건물 기록에는 표제부 이거죠? 얘기하는 거죠. 소재 지번. 그 옆에 이거 써두셔야 돼요. 어디에는 소재 지번 절대 기록 안 함? 옆에다 빈 공간에 쓰세요. 전유 부분 소재 지번 X 이렇게 쓰셔야 돼. 옆에 공간에 3번 옆에. 법무사에서도 자주 출제했었던 시험 문제고 중개사에도 한번 출제를 했었고. 소재 지번은 1동 건물에 대한 소재 지번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재 지번은 절대 기록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여기 얘기하는 거네.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대로 맞았네. 그대로 법률 용어 쓰는 것이죠. 그럼 다 맞았으면 5번 왜 틀렸나 볼게요.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끝에 찾으시면 되잖아. 이거 대지권이라는 뜻 어디에 등기하죠?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역삼동 29번 필지 토지 등기 기록 어디요? 갑구와 을구. 지금 이거 찾는 거잖아요. 5번 그냥 X지 뭐 이거. 자, 그 다음에 풀만한 문제가
11번, 12번 굳이 뭐 여러분들 반복해서 안 풀어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교재 185페이지 13번 또 풀만한가? 13번.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X 찾아보래요. 1. 표제부만 두고 갑굴구를 두지 않는다. X라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두는 거 아니에요. 표제부도 두고 표제부 전산기록도 두고 갑굴구 전산기록도 둔다. 네, X. 정답 그렇게 안 돼 있어도 1번 같이 정답 표시하셔야 돼요. 자, 2. 공용 부분이라는 뜻. 공용 부분이라는 뜻 나왔다. 규약 공정증서를 그 규약을 정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갖다가 표제부에 등기하려면 그 규약이 있었다는 종이를 갖고 등기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종이가 규약이나 공정증서겠죠? 첨부해야 된다. 5. 3. 규약 공용인 규약을 폐지했다. 규약을 폐지했대요. 그러면 권리가 이제 부활돼서 갑굴구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소해놨죠. 그 권리를 부활시키는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로 부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부활. 소유권 보존 등기로 부활한다 그랬죠. 그러면 3번도 X.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약을 폐지한 경우는 갑굴구의 권리 말소해놓은 거, 말소 표시해놓은 걸 부활시킬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3번도 X. 정답 1번, 3번. 4.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수반되며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처분 금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5.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5. 됐습니다. 14번 볼까요? 자, 27회 작년 기출 문제네. 등기부 등 설명 틀린 거 X 찾아보래요. 1. 폐쇄한 등기 기록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영구 보존. 자, 영구 보존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면은 자, 이것 때문에요. 등기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부 중 영구 보존 장부가 있고요. 보존 연한이. 그다음에 10년 보존 장부가 있고 5년 보존 장부가 있고 1년 보존 장부가 있습니다. 법에서 네 가지로 이제 구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5년, 1년 보존 장부 여러분들 절대 공부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데 영구 보존 장부는 꼭 기록하셔야 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영구 보존 장부는 뭐가 영구 보존 장부냐면 등기부가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등기부는 몇 년 동안 보존했다 폐기 이런 게 안 되지. 등기부는. 자, 그러면 등기부가 영구 보존 장부야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앞에 폐쇄 이렇게 가로해 놓고 쓰셔야 돼. 폐쇄는 뭐냐면 과거에 죽어있는 등기 기록을 폐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폐쇄시키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는 등기소에 가보면 전산했다 등기 입력해 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수기로 종이에다가 등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 현재 등기소에 중앙관리소에 있는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까지 사용했던 그 종이 수기로 직접 기록해 놓은 그 등기 기록이 등기 종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과거에 죽어 있는 종이 등기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쓸 때 지금 현재 전산 기록은 살아 있는 거. 과거의 등기 기록을 이제 사용할 때 앞에 두 글자를 쓰는 겁니다. 폐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 등기부든 그냥 등기부든 등기소에서는 절대 폐기 못 한다는 거 영구 보존 장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제 요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등기부라는 명칭은 안 돼 있지만 그 안의 기록상을 등기 기록에 일부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법전에. 그러면 장부 전산 기록 내용은 등기부라는 이름으로 안 돼 있지만은 그 안의 기록상을 등기부와 똑같이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장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폐기가 안 되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쪽을 내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를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요거 폐기가 안 되는 영구 보존 장부. 첫 번째 공동 담보 목록. 전세 목록.
두 번째 신탁원부. 세 번째 매매 목록. 네 번째 도면. 이렇게. 그럼 이 네 가지도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보존 연한이 없다는 겁니다. 영구 보존 장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27회 기출문제는 지금 이걸 냈죠? 쉽게 폐쇄 등기 기록이니까 영구 보존한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2번 볼게요.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하필 등기한 때, 그럼 하필 등기하면 A 토지 등기 기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A 토지 등기 기록 없애면 안 된다 그랬죠? 폐쇄하여야 한다. 5. 그다음에 3.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는 백업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본 전산이 있고 백업본 전산이 부본 자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백업본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5. 4.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을구만 든다. 지금 이거는 문제 난이도 하잖아요. 지금 요거 냈잖아요. 표제부 갑구을구죠. 그러면 요 표제부를 무슨 표제부? 일동 건물 표제부. 요거는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을구. 이걸 지금 빼먹고 기출 문제를 냈잖아요. 요거를 출제자가. 자, 4번 X. 최하난이도예요. 5.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해 줍니다. 예. 자, 됐고요. 자,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15번 볼게요. 자, 15번. 요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끊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